다산의 마지막 질문 25페이지. 논어의 반만 읽어도 세상의 이치를 꿰뚫을 수 있다. 논어에 담겨있는 가르침은 간략하면서도 함축적이다. 공자가 말했지만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은 것도 많아서 그 해석이 제각각일 때가 많았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지향이 하나 있다. 바로 다산이 말했듯이 논어를 통해 가장 높은 단계의 기준을 얻는 것이다. 가장 옳으면서도 가장 이익이 되는 것. 여기서 이익이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학문과 수양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논어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됨을 근본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논어에 담긴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옳고 바른 길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가장 유익하고 충실하게 채울 수 있는 법이다. 논어가 주는 또 한 가지 가르침은 변화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 했다. 도에 대한 공자의 열망을 말하는 것이지만 공부를 통해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함께 말하고 있다.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변화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도를 깨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리학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이정 형제는 논어를 읽되 읽은 후에도 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논어를 읽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17세기부터 논어를 읽었는데 읽을수록 깨달음의 맛이 깊고 길었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당연히 삶은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논어는 단순히 개인의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사 모든 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는 반부 논어 치천하, 논어의 반만 읽어도 천하를 다스린다의 고사가 잘 말해준다. 조보는 송태조, 조강윤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그 학문이 깊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태조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태종까지 보좌하며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 학문이 깊지 않은데도 재상의 자리에 올라 승승장구하자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랐다. 태종이 그 소문을 듣고 공부를 권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이 아는 바로는 만사가 논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그 책의 절반으로는 태종을 도와 나라를 세웠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폐하를 도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겠습니다. 논어를 통해 집권과 통치의 지혜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죽은 후 서재에는 논어 단 한 곳만이 꽂혀 있었다고 한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 원칙은 옛날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논어를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 많다. 특히 국가 경영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지침이 될 수 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경영 필독서는 논어였다. 일본 근대의 자본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논어를 통한 기업 경영을 강조했으며 논어와 주판이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여기에 청쿵그룹 회장인 리자청까지 동양을 대표하는 이들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논어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큰 발전을 이뤘다. 이는 오늘날
첨단 산업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 다산의 노노 고금주에 관한 책을 쓰면서 나 역시 내 삶에, 내 일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동안 허황된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정작 삶의 근본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다산의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해석을 보면서 하나하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없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내 생각보다는 다산의 해석과 관점을 주로 담으려고 했다. 다산이 평생을 두고 지켜왔던 공부의 원칙, 폭넓게 공부하고 자세히 묻고 깊이 생각하고 밝게 변별하고 독실하게 행함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산의 통찰을 읽으며 함께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다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큰 기쁨이었다. 다산의 마지막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 기쁨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한다. 책을 쓰면서 노노 고금주 국역 다산 시문집의 도움을 받았다. 감사드린다. 조윤재.